네, 자 오늘은 9일간의 영혼 여행이란 책을 제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샨티이고요. 안케 에베르츠 지음, 추미란 옮김, 9일간의 영혼 여행이란 책입니다. 독일 분이시고 이제 이 책은 임사체험 책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제 9월 달에 이분이 이제 3도 화상을 전신에 입으셔갖고 이제 9일 동안 임사체험을 하시게 됐고, 일단은 제가 책 뒷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뒷면이 있는데, 내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곧 나였다. 당신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다. 그 힘을 깨닫기 위해 나처럼 죽을 필요도,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이미 거기 당신 안에 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면서 과연 어떤 가르침이 있고 또 저희가 또 배울 수 있는 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당신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아는가? 그리고 또 밑에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밑줄을 친 게 있어갖고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당신 언제나 분리할 수 없는 당신의 일부였고 앞으로도 여전히 당신의 일부일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당신은 자신의 무한한 창조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 위해 여기에 있다. 당신은 당신에게 열려있는 모든 영역으로 의식을 확장하고 그렇게 당신 자신과 세상을 풍요롭게 하려고 이곳에 있다. 제가 영상에서 하는 말이랑 또 되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갖고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몸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결국 에너지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저는 느꼈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라는 별에서 인생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요. 목적지죠. 그게 목적지인데,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운전하다 보면은 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수로. 그럴 때마다 마치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듯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잘못 왔다고, 돌아가라고. 그거를 이제 몸의 반응에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곧 필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38페이지를 다시 보시면은 꼭 필요했던 이 모든 우연의 일치들이 나는 그저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으며 지금도 여전히 감사한 마음뿐이다. 나와 있는데, 몸에 대한 이야기는 쭉 나옵니다. 계속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좀 힌트를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편두통이 왔다 이런 것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좀 힌트를 얻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유 없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임사체험을 하시기 전에는 우울증이 되게 심하셨대요. 그래갖고 뭐 인정받는 거, 소속감, 뭐 그런 거에 집착을 좀 많이 하셨고, 그런 게 또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부 사실 그게 착각이었다, 자신의 과거의 착각이었고, 어, 뭐 이제 옛날에 이제 얘기가 좀 써져 있는데, 늘 이제 배워서 익힌 미소를 장착해갖고 멋진 외면 뒤에 이제 부정적인 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고, 그거 깨달은 거죠, 본인께서. 그래서 그런 게 인지가 되고 되게 우울한 상태에서 이제 29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내가 누군지 꼭 알아야겠어. 신호가 오는 거죠, 이제 점점. 난 누구지?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치 알람 시계가 울리듯이 이렇게 자꾸 뭔가가 이제 오는 거죠. 신호를 감지하고. 이제 개인마다 다른 거죠, 이런 알람 같은 건.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다. 뭐 자꾸 이런 것들이 떠오르니까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타이밍이 맞았을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개인만의, 각자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간과하지 말고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깨달음의 시기가 오신 거죠. 그래서 알람이 온 것 같고, 조금
많이 아프고 힘드셨겠지만 어떤 큰 사고를 당해갖고 임사체험에 들어가면서 그 길로 떠나신 분입니다. 근데 뭐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렇게 막 고통은 다행히 없었나 봐요.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와갖고 관찰자 시점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불타오르는 것도 보고 있었고, 가족분들이 이렇게 구하러 와서 이렇게 구해주고 뭐 병원에 이송하고 이런 걸 다 보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수술하는 것도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처음엔 인지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지가 되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건이나 사고가, 이분도 말씀하시는 건데, 본인 방식은 본인이 그런 거고 우리들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방식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안케 에베르츠 이분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온 것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런 걸 보고 뭐 부정적인 사고가 오거나 뭐 큰 사건이 터져야만 이런 깨달음의 알람이 울리는 건 또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조금씩 봐볼게요. 4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빛의 존재와의 첫 만남이라는 게 나오는데, 임사체험이 진짜 스타트가 된 거죠, 제대로. 그래서 빛의 존재, 뭐 천사 아닐까요? 그래서 깨달음의 여정을 돕는 천사 정도로 정리를 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몸에 이제 불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불에 탔는데 그 순간 이제 나오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난 끝났다, 이제 불에 타고 있고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저항하지 않고 내려놓음을 하신 거죠,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 실제로 작용을 한 거죠. 저항을 안 하고 순수하게 완벽하게 내려놓음이 나도 모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나쁘게 하거나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좋아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그럴 때 이제 치우치지 않고 내맡김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저절로 하신 거죠, 화상을 입음으로써.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번 생의 계획이랑 이 삶에서 마주할 모든 도전들, 그리고 그 극복에 필요한 해결책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모르냐, 의식 확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임사체험을 통해서 빛의 존재를 만나서 의식 확장을 돕는 존재를 만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는데 쉽게 하신 거죠, 그때부터. 질문도 막 하고 평소 궁금했던 것들 이렇게 궁금증을 좀 풀어가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계획, 결국은 의식 확장을 하고 도전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일단 알아야 된다, 이런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빛의 존재를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마저도 내려놓고 내려놓으니까, 내려놓는 순간 빛의 존재랑 더 공명할 수 있는 거죠. 강아지를 이렇게 있을 때 무서워하면은 강아지랑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이제 손을 내미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 거랑. 그래서 공명해서 더 발전하고, 내가 마음을 쓰는 만큼, 생각을 여는 만큼, 확장하는 만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이렇게 증폭적으로 빛의 존재도 많은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페이지를 보면요,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빛의 존재 에너지 진동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제일 먼저 자신의 과거를 보여주었대요. 안케님의 과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생 이야기도 나오고, 전생에 이제 엄마와 나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분께서 이제 또 60페이지인데, 별로 의미 없어 보였던 사건들도 더 크고 더 높은 그림에서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음이 드러났다. 과거에 내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닌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키였던 거죠. 그거를 완벽하게 보신 거예요,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한 일들에 깊은 의미가 있었음도 알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얘기도 나오고, 또 나오다가 이렇게 또 의식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니까 빛으로 가득한 나의 동행은 더욱 광범위하게 나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언뜻 관련이 없고 개별적으로 보이고 이런 일들도 다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다 필연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런 걸 다 명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생까지 가는 거고, 계속 이런 멋진 경험을 또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영성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아닌 게 없다. 모든 것이 같다. 이것도 이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사람이 사람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이제 또 나랑 이제 뿌리 깊게 연결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있을 거고, 그냥 동네 슈퍼 아저씨, 아파트 주민, 이런 분들도 연결은 있는 거죠. 근데 연결이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제 사람 대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 여기서 의식 확장을 통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전생 이야기는 이제 63페이지에 좀 나오고요. 또 67페이지를 보면요.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면은 다시는 무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 전에는 전혀 이렇게 생각도 못 해봤고, 이분 기준에서 의식이 올라온 거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제 몰랐는데 답답함이 다 풀리니까 당연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옛날처럼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있다면 부처가 된 자가 어떻게 중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67페이지에 또 멋진 글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은 예외 없이 우리의 발전을 돕는 것들이며 자기 발견이라는 커다란 보물이 담겨있는 아주 멋진 선물이다.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그리고 68페이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연결을 알기 전까지, 또 내 인생의 드라마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계획을 알기 전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 자신과 내 삶의 상황에 맞서 싸웠다. 무의식적으로 늘 나를 외부 환경의 희생자로 느꼈다. 하지만 부모님과 내가 서로의 성장을 위해 사랑으로 함께 이런 역할들을 맡기로 하고 온갖 도전이 있는 인생 게임에 뛰어들었음을 이해하자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과 싸움이 그 즉시 끝났고 나는 완전한 수용의 상태가 되었다. 카르마가 종결된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내 의식이 일단 종결시킨 거예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평온해지니까 카르마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카르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 시작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풀이가 된다면, 그리고 또 내 의식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84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을 통해 너는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이제 늘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뭘 결정하든 내가 의식이 확장되어 있고 열려 있고 높게 가지고 있으면 다 이제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당시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또 뒤에도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요. 그런 거를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앞에서 몸 얘기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몸 관련 이야기. 그게 이제 91페이지에 나오고 또 관련해서 167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이렇게 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 읽어보실 때 이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식을 지닌 몸. 한번 볼까요? 91페이지 말고 16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몸은 우리의 성장과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준다. 어디가 아픈가? 그럼 정확하게 그 병이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부분에 또 써져 있는데 붓다의 말씀이 써져 있네요.
몸 안에는 모든 고통, 그 고통의 원인, 그 고통의 끝, 그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다. 붓다. 자, 이런 좋은 글도 써져 있어서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중환자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나라는 존재에서 진짜 좀 멀어진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분들이 뭐 안타까운 상태지만 어쨌든 병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좀 진정한 자신과 멀어진 상태니까 그렇게 많이 아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 몸을 신전처럼 여겨라.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많이 또 듣는 얘기들이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몸은 감옥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몸, 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러면 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죠.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내비게이션 얘기했잖아요. 그랬듯이 몸에서 주는 신호들 이런 거를 쉽게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서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식 상승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책에 뭐 의식 상승하는 방법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단 2대의 카메라가 아니라 5대 혹은 10대의 카메라가 하나의 대상을 찍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관찰자 시점이 늘어나는 거죠. 이때 우리는 그 더 높은 인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카메라들이 각도만 다양하게 찍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 장면에서 중요한 연결관계까지 다 찍을 수 있다면 우린 어쩌면 세븐데이 영화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5페이지 계속 보면요. 의식이 상승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상승이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우주의 창조에 대해 물으면 그 순간 다차원 홀로그램이 열리면서 우주에 대한 복잡한 지식들이 드러났다. 또 영혼의 기원에 관심을 집중하면 바로 그 순간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된 모든 창조적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나는 내 영혼이 펼치는 무한한 의식의 영역을 인식하고 내 영혼의 모든 측면의 본질과 방향을 이해했으며 그렇게 내가 전체의 일부임을 경험했다. 이런 부분은 되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이 본인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드시 또 메모하면 좋을 법한 문구들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사서 이렇게 밑줄 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98페이지를 또 보면은 에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여기선 이제 고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애벌레 고치.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8페이지도. 자,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깨어나라는 알람 소리는 더 커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기억해낼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삶이 힘들수록. 근데 여기서 이제 삶이 힘들다 그래서 꼭 뭐 사건,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내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 상태, 그리고 내가 느끼는 어떤 생각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게 힘들수록 알람 소리가 더 커질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좀 귀를 기울여라. 이제 어쩌면은 그렇게 힘든 이유가 깨어나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이 113페이지에 또 좋은 부분 나오는데 창조주 얘기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않게 이것들이 다 현실이에요. 현실은 바로 하나의 창조 과정이지요. 계속해서 자신을 재창조하고 자신으로부터 매 순간 새로운 자신을 재창조하는 그 끊임없는 과정이 현실이랍니다. 네. 계속 창조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사실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창조하는 건데 생각도 창조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되었다가 부처가 되었다 다양한 형상과 색으로 모습을 바꾸다가 중간중간 아무런 형태도 없는 순수한 의식이 되기도 했다. 이러면서 막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그러는 내내 뭐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변을 활기찬 여름 들판으로 바꾸면서 뭐 확인이라도 시키듯 웃으면 나에게 말했다.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해봐요.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어떤 형상으로 변하고 싶은지
그냥 뭐든 선택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건 임사체험 중에 이제 빛의 존재랑 이렇게 한 거고, 이걸 우리 현실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예쁘게 되고 싶어요. 내가 얼굴이 예쁘게 되고 싶은데 마음으로 예쁘게 이제 하는 것들 있죠. 뭐 얼굴이 예뻐진다,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바르기도 하고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예쁘게 되고, 이런 건 되게 긍정적인 거죠. 사실 긍정적인 건데 뭐 예를 드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예뻐지고 싶다 당장에 그래갖고 성형을 합니다. 무리하게 주사도 많이 맞고. 근데 본인도 알아요. 무리한 방법이고 좀 욕심이란 걸 아는 상태에서 그런 걸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성형으로 지금 예를 들었는데, 내가 정말 마음으로써 어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냥 꾸준하게 밀고 나갈 방법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얘긴 하지만 성형처럼 이렇게 좀 극단적이고 좀 빠르고 좀 확실하고 이런 방법을 할 건지, 이런 좀 선택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고민이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임사체험이 뭐 가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살 때는 좀 다를 수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이런 책을 읽으시고 영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잘 풀어봐야 됩니다. 잘 풀어봐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편안한 거, 내 의식이 원하는 거, 내 영혼이 원하는 거, 그리고 몸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맞는 걸로, 안캣님은 안캣님의 방법대로, 저는 저만의 방법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대로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2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안케의 고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책은 한번 쭉 보시는데 제가 좀 짧게 풀면은 어떤 말이냐면, 결국에 안케 씨는 정말 영적으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 너무 좋으니까, 이게 한번 해보니까 영적으로만 살고 싶은데,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과 친구가 있었고 일을 해야 했다. 바로 그 점이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다. 일을 하는 게 힘들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빛의 존재한테 또 물어봐요. 나 어떻게 되냐고. 영적으로 내어 맡기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냥 일을 그냥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답답하니까 물어봐요. 근데 존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똑같아요. 결국 당신 안의 근원에 따라 사세요. 저항을 멈추고 근원이 당신을 인도하게 두세요. 그럼 길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이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 생각이지만 어떤 게 답이냐면은, 영적인 거를 마음속에 품고요,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또 없는 거죠. 정답은 없는 거지만 임사체험할 때 편안한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수용하면서, 일할 땐 좀 그런 게 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서 우리 명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감정들을 놓치면 않는 거죠. 근데 일에 찌들어서 뭐 스트레스에 너무 찌들어서 그런 거를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생각을 멈추거나 이러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영적인 걸 하고 싶은데 가족에 신경 쓰여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그걸 해야죠. 가족을 신경을 쓰이면은 뭐 일을 해야지, 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너무 신경이 쓰여갖고 내가 영적으로만 하겠다 해갖고 내가 일을 하기 싫어지고 막 기분이 하기 싫어지니까 멈췄어요. 멈췄더니 얼굴도 막 상하고 기분도 더 안 좋고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고 일도 안 풀리고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하는 거지만 일을 다 멈추고 영적으로만 갔어요. 공부하고 맨날 수련하고 했는데 더 좋아져. 그리고 막 갑자기 없던 뭐 숨어있던 막 재산이 막 나온다던가, 일을 안 해도 내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돈이 어디서 뭐 로또가 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은 그 길이 또 맞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섣불리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현실에 맞게끔 실험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지금 너무 괴로우면요. 괴로우면 그렇게 좀 변화를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대답이 이제 243페이지를 보면요, 대답이 또 나와요. 그래서 243에서 244를 보시면 되는데,
북 리뷰 특성상 많이는 제가 못 읽으니까 짧게 한번 볼게요. 243페이지입니다.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안케님은 이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들의 어떤 사례를 보고 또 이렇게 또 멋진 경험을 해서 책으로 또 써주셨으니까 참고를 하는 거지 100% 따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각자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4페이지 뒷장도 보면은 난 내 인생이 내 손에 어떤 기적을 쥐어줄지 절대로 미리 알 수 없다는 걸 이해했고 그래서 통제하기를 포기했다. 난 무언가를 미리 계획하기를 포기했고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 혹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버렸다. 그리고 다시 순간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마 잘 되셨나 봐요. 요즘 근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잘 살고 계신 것 같거든요. 또 이 책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252페이지를 보면은 진짜 삶을 위한 8개의 황금 열쇠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 내려놓기와 인정하기 2. 감사하기 3. 선택할 힘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4. 결정하기 5. 내면의 기쁨과 가벼움을 따르기 6. 몸과 소통하기 7. 바깥에서 찾기를 멈추기 8. 자신을 사랑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를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실행을 해서 진짜 한번 해보는 거죠. 정말로 사소한 것들로 정말 내려놓기도 한번 해보고 정말 내맡김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라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28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좀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말이 회피 전략을 내려놓으셨대요. 회피하는 걸 내가 느끼던 두려움, 의심, 불안감 받아들이고 그 결과 그것들이 착각임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얼마나 불안전한지를 보고 내가 삶에 대해 가졌던 많은 생각이 비눗방울 터지듯 가볍게 사라졌다. 카르마, 신, 내 몸에 대한 이전의 믿음들이 전부 해체되었다. 내 마음을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주의할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진실이라고 경험하는 것만이 진짜 진실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본인도 이렇게 책에 소개를 해놓고 스스로 진실이라고 경험하는 것만이 진짜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진실이다. 개인적인 기적.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유일무이하고 비길 데 없고 완전하다. 이건 당신의 생각이 뭐라고 하든 논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어차피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남의 생각에서 온 것도 맞고 그런 것도 영향을 또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진짜 내가 경험을 해서 내가 정말 현실에서 겪은 것들 이런 것만이 진실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보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95페이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기존 관념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져보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진짜로 몸이 약해지는 걸까? 죽음의 시간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우리가 카르마의 순환에 갇혀 있다는 게 사실일까? 이건 혹시 계속해서 희생자로 살기 위한 핑계는 아닐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념들이 정말 사실일까? 혹시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념들을 의심 없이 계속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관념을 따르지 않는다. 이른바 할 일 목록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특정 방식이나 방침에 나를 맞추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순간순간 늘 나에게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 나에게 삶은 다양성과 변화의 가능성으로 넘치는 기적이며 삶과 함께 나 자신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중요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어쨌든 이런 거를 합리화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분이 말하는 건 이제 영적인 공부 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반드시 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혹은 뭐 명상할 때 반드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전통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내려놓는 건 사실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렇진 않지만 그냥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도덕적인 거랑 어떤 사회적인 윤리 이쪽이랑 결부되는 것들, 뭐 관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책 쓴 이 저자님은 좋은 분이니까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셨겠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냥 굳이 따지자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특이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비정상적인 행동을 뭐 합리화를 하거나 나는 관념을 따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뭐 빨간불에 뭐 건넌다던가 거짓말을 뭐 한다던가 막 이상한 뭐 그런 건 없겠죠. 그런 생각은 근데 좀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관념은 영적인 거에 좀 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것에 한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크게 정리를 하면은 양심을 따라라. 양심을 믿고 내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은 점이 들고 다니면서 한 페이지씩만 읽어봐도 밑줄 칠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밑줄을 치면서 내 걸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욕망을 한번 점검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제가 마지막으로 느낀 거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내려놓아야 될 거,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욕망으로서 혹시 공부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운동으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운동을 즐겼기 때문에 실력도 되고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러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건강하려고 하는 거랑 내가 즐기면서 건강이 따라오는 거랑 조금 또 다르잖아요. 근데 결과만 보면은 뭐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인생은 또 결과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을 좀 더 풍요롭고 이렇게 내가 좀 더 힌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욕망을 베이스로 마음 공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뭐 뛰어나질 거고 내가 도력을 갖춰가지고 뭘 하고 싶고 이런 욕망을 100%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추후에 따라오면은 감사한 선물로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실제로 그런 내가 속으로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빠르게 당겨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랑 비유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성공이랑 비유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운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을 즐기면서,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배울 수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로서 그 과정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결과에서 끝이 아니고, 다시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의식이 확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의식 확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내 에너지가 내 몸에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데 이 녀석이 확장을 해야 돼요. 근데 확장을 못하는 이유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유 공간이 왜 없냐?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에너지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녀석들을 치워주면 돼요. 치워주면 되는데 어떻게 치우냐? 생각으로 치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는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딱 고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녀석들이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문제점들,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내 몸에 쌓여 있으면은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커지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굳이 이 녀석을 크게 안 해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덜어내기만 해도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내 에너지가 꽉 차는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술사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를 들어 내가 영성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맑아지고 사람도 좋아지고 의식 확장도 했는데 그 이상의 단계를 나아가지 못한다. 알고 봤더니 엄마랑 관계가 좋지 않았다. 마음 한켠에 있는 거죠, 그게. 그럼 그게 내 여유 공간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더 넓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미 커지려고 했는데 작동은 되고 있지만 내 몸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녀석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치워주기만 해도 저절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은 에너지가 커지는 거는 바로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먼저 표현을 하는 거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도 해주시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 생각들, 표현들을 해주면서 내가 내 몸의 여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연한 것들이고 쉬우면서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분들은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부모님이랑 크게 싸웠어요. 누구 하나 말도 없는 상태고 어떤 말을 해도 분위기가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러면 개인의 성격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마 그 상황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좋은 거고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북 리뷰를 맞게 해주셔갖고 샨티 출판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9일간의 영혼여행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책이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